사연 읽어드립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 인생은 완전 망가졌습니다. 이 모든 게 복권 때문이었어요. 저는 로또에 미친 놈이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장씩 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아내가 로또를 한 장 주면서 아는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별 생각 없이 로또를 받아서 책상 서랍에 넣어뒀죠. 그리고 추첨일날 제가 산 로또는 꽝인데 아내가 준 로또 한 장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꽝일 거야 이러면서 확인을 했는데 세상에나 당첨이 된 겁니다. 솔직히 1등은 아니지만 액수가 꽤 됩니다. 이거 로또 초창기라서 당첨금이 나쁘지 않을 때였거든요. 어쨌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멍하더군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갑자기 아내는 자기가 가져온 로또니까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면서 돌려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부부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첨금 받으면 대출금 빨리 먼저 갚자고 했더니 아내는 일단 로또를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준 거잖아. 그리고 내가 혼자 꿀꺽하는 것도 아니고 빚을 갚자는데 당신은 왜 이래? 몰라. 그럼 500만 줘. 우리 언니가 지금 돈 필요한데 500 빌려줘야 해. 이러는 겁니다. 요즘 처형 형편이 어려운 건 알고 있던 터라 일단 500은 처형 내주기로 하고 로또는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섭섭해할 수 있으니 비밀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로또 당첨금을 찾자마자 언니 계좌로 입금을 하더군요. 누구 이름으로 찾든 간에 돈이 생겼으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그렇게 나머지 돈으로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았습니다. 조금은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되니 행복하더군요. 근데 하루는 가게로 웬 기생 오래배같이 생긴 놈이 오더니 제 아내가 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처형의 친구고 아내랑도 잘 아는 사이라서 오빠 동생 하는 사이인데 처형이나 아내가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저런 지인이 있었나? 의심스럽더라고요. 소식을 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니까 그 기생 오래비는 순순히 가더군요. 그리고 일 끝나고 온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다른 이야기는 없었어? 이러는 겁니다. 별 말은 없었다고 얘기해줬죠. 그리고 처형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돈을 빌려줬으면 고맙다는 전화 한 통은 해야 하는 건 아니냐고 속마음을 슬쩍 비쳤더니 아내는 대충 얼버무리는 겁니다. 솔직히 좀 섭섭하더라고요. 어차피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모든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또 그 남자가 다시 가게에 온 겁니다. 그러고는 그놈이 재수없이 웃으면서 인사는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자꾸 절 피해서요. 이러면서 계속 안 가고 가게 안을 어슬렁거리며 아내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아내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아내가 회사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그러더니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기생 오래비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처형에게 전화를 걸어 처형의 친구가 가게에 와서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얼른 와서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돈을 빌려줬으면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근데 처형이 우물쭈물하면서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아내는 무릎을 꿇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말할게. 제발 용서해줘. 이러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동네 아줌마들끼리 스트레스 풀 겸 나이트에 갔다가 처형 친구라는 놈을 만났다는 겁니다. 말이 처형 친구지 한마디로 말해 제비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콱 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자포자기한 얼굴로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선을 넘은 적은 없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함께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하는 정도였다는군요. 근데 그 기생 오래비가 선물로 로또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덜컥 당첨이 된 거죠. 하지만 기생 오래비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당첨금을 안 내놓으면 자기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걸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아내는 처형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처형에게 돈을 보내서 다시 그 돈을 받은 후 기생 오래비에게 5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생 오래비는 나머지 돈도 내놓으라고 찾아왔던 거죠. 아내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꼴도 보기 싫더군요. 바로 다음날 아내랑 같이 다녔던 동네 아줌마를 만나서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도 열받아서 아줌마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할까요? 어쩔 수 없이 협박을 했더니 아줌마는 망설임 끝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되게 마누라가 이상한 사이지. 그 아줌마 증언에 따르면 동네 아줌마랑 우리 아내 그리고 처형까지 나이트에 갔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어쩐지 왜 기생 오래비가 처형을 들먹였는지도 이제야 의문이 풀리더군요. 그리고 아내 말과는 조금 달리 제 아내와 기생 오래비는 불륜 사이고 이미 뜯긴 돈도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 배신감에 눈물이 나더군요. 생각보다 사태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어차피 기생 오래비에게 줄 돈도 없고 아내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지고 정말 허탈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기생 오래비를 만나서 앞으로 계속 가게에 찾아오면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기생 오래비는 돈만 주면 사라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웃기지 말라고 법대로 하자고 했죠. 어차피 이 돈은 우리 돈이고 내 돈이잖아요. 기생 오래비 같은 놈은 후회할 거라며 가게 물건을 툭툭 치며 가지런히 진열해 놓은 물건을 살짝살짝 흐트려 놓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를 겁주는 거였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런 놈에게 돈을 줄 바엔 차라리 제대로 홍구멍을 내주고 싶더군요. 그래도 명색이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서 밑바닥에서 뒹굴던 동생들도 몇 명 알고 있던 터라 이번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마 아내가 나이트에서 제비한테 물렸다는 이야기는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동생에게 수고비로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죠. 그러자 동생이 형님이 그동안 사준 술값만 몇 배로 넘는데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사이에 무슨 돈입니까? 이러는 겁니다. 동생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 진짜로 동생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형님, 동네 댄스홀에서 그놈한테 자백 받았고요. 더 이상 귀찮게 안 할 겁니다. 별것도 아닌 양아치 새끼였어요. 대신 나중에 거하게 막걸리 한잔 쏘세요. 그리고 형수님한테는 앞으로 나이트 다니지 말라고 단돌이 좀 잘 하시고요. 이러더군요. 이미 동생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사건이 해결되니 가슴이 확 하고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젠 아내와 확실히 결판을 내야 했죠. 이쯤 되니 정말 아내가 싫어지고 그냥 모든 걸 털어버리고 도망가고 싶더군요. 복수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저만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아내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갖고 뭘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부정한 여자랑 단 1분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에게 헌신하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내가 싹싹 빌었지만 저는 단칼을 그었죠. 물론 아이도 제가 키우고 이혼 사유가 아내에게 있었으니까 본인도 찍소리 안 하더군요. 처음엔 제 꼴이 너무 비참하고 세상과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미움도 사라지고 이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가게는 접고 지인 도움으로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헤어지고 난 후 너무나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아이도 공부를 제법 잘해서 적응도 잘하고 있네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은 허전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